그래서 이제 펄스가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리드가 있고 여기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전기적인 자극을 만들어서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심장 박동을 만들어낼 때 리드의 끝을 음극으로 하고 이 박동기의 제너레이터를 양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이에 박동을 만들어내서 자극을 하는 방법을 유니폴라 페이싱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또는 리드의 끝에 두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한쪽 끝을 음극으로 하고 한쪽 끝을 양극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개 사이를 감지함으로써 박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바이폴라 페이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심장 안에 전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는 줄을 하나를 넣느냐, 둘을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싱글 체인버, 듀얼 체인버 이렇게 부르는데, 심장 안에 벤트리클, 라이트 벤트리클 안에 하나만 넣는 경우, 그러니까 페이싱도 센싱도 여기서만 가능하죠. 그런 경우를 VVI 타입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에이트리움 안에만 넣습니다. 라이트 에이트리움 안에만 넣습니다. 이런 경우를 에이트리움 안에서 페이싱과 센싱을 하기 때문에 AAI라고 부릅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문자는 페이싱을 할 수 있는 체인버를 말하고요. 요 두 번째 있는 문자는 센싱을 할 수 있는 체인버를 말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박동기의 모드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VVI라고 하면은 센싱과 페이싱을 벤트리클에서만, AAI라고 하면은 센싱과 페이싱을 에이트리움에서만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 심장 박동기가 이제 작동을 할 때 페이싱 블립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걸 잘 관찰해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심전도의 모양에 블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QRS 모양이 넓은 QRS 모양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요거는 페이싱 블립이 벤트리클을 페이싱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페이싱이 들어가는 모양이고요. 여기는 자기 P와 자기 QR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P와 자기 QR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센싱이 된 거죠. 자기 맥박이 나오면 페이스메이커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 페이스메이커가 일을 안 하는 거, 그걸 이니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VVI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세 번째 I가 자기 맥박을 감지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맥박을 넣지 않는 것, 그걸 말하고요. 다시 세 번째 맥박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맥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페이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벤트리클라 페이싱, 센싱에 해당하고 요 박동기의 페이싱 모드는 VVI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번에는 페이싱 분립 후에 P 웨이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 웨이브. 따라서 이거는 페이싱이 벤트리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이트리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이트리움에서 페이싱이 생긴 이후에는 자기 QRS가 AB 컨덕션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싱이 들어가고 이 네 번째 비트는 보시면 페이싱 블립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 맥박이 나왔죠. 이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 맥박이 나왔기 때문에 페이싱을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이트리움의 센싱이라고 말합니다. 센싱. 그래서 에이트리움에서 페이싱도 되고 센싱도 되고 하니까 이때 박동기 모드는 AAI가 되겠습니다. AAI. 우리가 맥박을 60회로 놓을 때 60회보다도 맥박이 느려지면 에이트리움 페이싱하고 60회 이상의 맥박이 나오면 자기는 페이싱하지 않고 스스로 이니비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안에 심방과 심실에 줄을 하나 혹은 두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줄을 하나를 넣으면 아무래도 한 개 유도만 넣고 하나 넣으니까 간단하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지만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이 서로 조화롭게 띄워야 될 때 그걸 못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AB 싱크로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리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더 들고 또 하나 넣을 때보다는 두 개를 넣을 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줄이 두 개가 있으면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이 서로 자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싱크로니를 맞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리드가 하나만 있는 걸 넣기도 하고 두 개가 있는 걸 넣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선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의 리드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듀얼 체인버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를 DDD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듀얼이라는 뜻입니다. 듀얼.
그래서 듀얼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에이트리움의 페이싱도 할 수 있고 벤트리클에도 페이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페이스메이커의 모드는 에이트리움은 페이싱, 벤트리클도 페이싱, 둘 다 페이싱하는 모드고요. 여기서는 자기 피가 나왔기 때문에 에이트리움 페이싱하지 않았습니다. 에이트리움 센싱했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자기 QRS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벤트리클은 페이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은 센싱, 벤트리클은 페이싱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에이트리움에서 비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P는 만들어졌어요. 에이트리움 페이싱을 했죠. 그렇지만 페이싱을 하고 나니까 AB 컨덕션이 되면서 자기 QRS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벤트리클은 센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트리움 페이싱하고 벤트리클은 센싱.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비록 병이 있지만 가끔씩은 맥박이 정상이기 때문에 에이트리움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P웨이브도 QRS도 정상적으로 나오면 페이스메이커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에이트리움도 센싱, 벤트리클도 센싱 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DDD 페이스메이커는 지금 보여준 네 가지 방식의 센싱과 페이싱이 다 가능한 그런 페이스메이커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DDD 모드를 쓰고 언제 AAI 혹은 VVI 모드를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사이너스 노드가 디스펑션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면요. 사이너스 노드에 디스펑션이 있으니까 atrial 컨트랙션이 안 되고 P웨이브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atrium 페이싱하는 기능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환자가 AV 컨덕션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QRS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벤트리클 컨트랙션도 안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DDD를 선택하는데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이너스 노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만 AV 컨덕션은 정상이다 하면 atrium에서 센싱과 페이싱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AI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식사이너스가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는요, 나이가 많은 분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AV 컨덕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DDD 모드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AAY, DDD를 다 넣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DDD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V 블럭이 있는 경우, AV 블럭이 있는 경우는 P 웨이브는 잘 만들어지는 거죠. 사이너스 노드 펑션은 정상이니까. 그렇지만 컨덕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V 블럭이 있는 환자인데 그럴 때는 이제 atrial fibrillation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AF가 있다. AF라는 거는 atrium이 부르르 떨기만 하지 제대로 컨트랙션을 못하는 거니까 AF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는 atrium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ventricular rate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AV 블럭이 있는 환자가 AF가 있다 하면 이때는 VVI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AF가 아니고 사이너스 리듬이 있다. 근데 AV 블럭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atrium에서 컨트랙션 하는 것을 인지해서 벤트리클을 뛰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DDD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VDD라고 해서 이거는 줄이 하나인데 그 줄에 atrium을 센싱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DDD와 VDD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VDD의 장점이라고 하면 리드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DDD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VDD도 사용하다 보면 atrium 센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대부분 DDD를 넣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그래서 AV 블럭이 있다라는 환자가 있으면 이때는 AF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AF가 있으면 무조건 VVI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DDD를 넣는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심전도를 통해서 부정맥을 진단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권하는 게 원칙인가, 환자한테 가장 좋은가를 보는 강의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 교수님 강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환자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